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잠이야. 어이, 혹시 내가 오늘 10시 여기로 한 거 맞지? 안녕. 굿모닝. 나도 언제 내가 11시를 해놨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10시가 맞군. 네! 안녕하세요. 와우! 네. 벌써 금요일이네, 그치? 벌써 금요일이야. 뭔가 싱숭생숭? 10월달이 얼마 안 남았어. 곧 10월달이 끝난다예요. 원래 내가 오늘 아침을 먹으려고 알람도 일찍 맞춰놓고 그랬는데 이거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막 후다닥 하다 보니까 아침 먹을 시간이 부족해서 아침은 못 먹었어.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일기에 오늘 방송이 길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길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장담은 못해. 하다 보면 길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썼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임. 모르겠다는 거임. 사실 이게 얼마일까? 기대할 정도는 아니야. 사실 그 방송 시간은 제가 조절을 못해요. 어느 정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짧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도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4시 40분인가? 그쯤 돼가지고 집에 오니까 이게 뭔가 평소에 약간 방송 끝나고 막 이런 시간이랑 별로 차이가 없네? 싶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닌데 제가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하죠. 근데 사실 노래는 그렇게 막 많이 부를 것 같진 않고 얘기도 뭔가 엄청 많이 할 수 있나 하면 잘 모르겠어서 사실 길게 되지 않을까는 내가 내일 게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써놓긴 했는데 모르겠어. 하다 보면은 게임하고 싶다 하면 게임 키지 않을까? 요즘은 게임 그거 핫하던데 덕 넣고
뭔가 핫하더라고요. 요즘 진짜 많이 보이더냐고. 왜지? 왜 그렇게 핫한 거지? 더 코프. 네, 뭔가 타르코프 같은 거겠지? 하고 봤는데 타르코프 같은 건데 가격이 엄청 괜찮은 거야. 보는데 그래서 얘 괜찮다 하나 사둘까 하고 좀 고민했었거든. 이게 장르가 뭐인 거야? 더 코프는? 슈팅 쿼터미어 슈팅. 슈팅 게임? 익스트랙션 슈터요. 어려운 말 쓰지 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뭔데? PBE만 지원한다고? PBE만이면은 괜찮긴 하네. 약간 그거네. 배틀로얄 같은 그런 슈팅 게임이 아니라 약간 RPG를 가미한 그런 슈팅 게임 같은 거네. 파밍하고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혼자 해봐야겠어. 요즘 하고 싶은 게임이 좀 있긴 했는데 더 코프도 좀 궁금했고 또 뭐더라? 볼핏 이것도 궁금했어. 그래서 그것도 장바구니에 넣어놨고 또 뭐 넣어놨지? 그 다음에 무슨 시뮬레이션 게임 하나 넣어놨는데 아니 게임을 장바구니에 3개를 넣어놨는데 3개를 넣어놨는데 4만원밖에 안함. 가성비 모임. 가성비 지림 모임. 네, 뭐 오늘 게임한다 해서 새로운 게임을 할 것 같진 않고 그냥 요즘 게임을 사놓고 너무 조그마한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사놨던 거 하지 않을까? 하더라도 오늘 에이 아니 뭐야 뭐지? 이거는 소리를 조금 줄여야겠다. 딸꾹질이다. 난 어제 나갈 때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어제 별로 안 춥더라고. 낮에 나가니까. 그래서 어제 좀 따뜻하게 긴팔 긴바지 가죽 자켓을 입고 나갔는데 더운 거예요. 그러고 나갔는데 너무 더운 거야. 걸어다니는데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냐고 겉옷 벗고 다녔거든? 근데 또 겉옷을 벗으니까 그건 또 쌀쌀한 거야. 그래서 겉옷을 벗으니까 춥고 겉옷을 입으니까 덥고 이게 대체 무슨 날씨지? 하는 날씨더라고요. 요즘 낮의 날씨가. 그래서 어제 그렇게 좀 걷다가 좀 지각할 뻔해가지고 시간이 늦을 뻔해서 어제 좀 뛰어다녔더니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해서 좀 뛰니까 너무 피곤해. 누워있어야지 하고 누워있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 돼가지고 그래서 저녁을 하도 나와서 이제 안 먹으니까 밥 먹으러 안 나오니까 밥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방으로. 그래서 방에서 밥 먹고 그랬어. 적정한데 스펙트럼이 좋다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약간 안에 입은 옷은 이제 얇은 긴팔이고 겉에 입은 거는 약간 좀 통풍이 잘 안 되는 겉옷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응. 근데 뭐 어떻게 입어도 뭐 조금 덥고 벗어도 조금 춥고 하니까 근데 조금 추운 것보다는 조금 더운 게 낫지 하고 입고 다녔거든. 그러고 다녔어. 아니 어디 나갔다가 구글 교통카드를 잃어버릴 뻔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좀 심장이 철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어디 갔지? 나 카드 어디 갔지? 하고서 막 그랬는데 결국 못 찾았거든? 그래도 못 찾았어가지고 밖에서 이거 카드 분실 신고해야겠다 하고 집에 왔는데 그러고서 이제 급하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하고 모바일 티머니로 충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카드가. 애초에 안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들고 왔구나. 근데 어제 짐을 좀 이제 미리 챙겨놓고 좀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어디 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서 그리고 어제는 또 집에 와가지고 좀 쉬다 보니까 커버곡 최종본까지 나왔거든요, 어제. 교통카드? 저는 후불 교통카드 써, 후불. 그냥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들어있는 거. 근데 최근에 보니까 아이폰도 티머니 모바일 된다 해가지고 이걸로 할까 하고 고민 중이긴 해. 그냥 막 충전하는 교통카드는 안 쓰죠. 안 쓴지 오래됐지. 후불 교통카드. 근데 교통카드 카드를 꺼내서 찍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에 찍으면은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 어제 해보니까 저 핸드폰으로 할까 하고 초아날로그. 근데 저 아날로그 좋아해요. 저 약간 너무 디지털스러운 거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냥 그 물건 카드 같은 걸로 결제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냥 그 느낌이 좋아해서 긁거나 꽂는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교통카드는 좀 불편해서 이거는 좀 고민 중. 아날로그. 근데 저 메모할 때도 보통 집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 말고 집에서 메모할 때는 전 종이에다 메모하는 거 좋아해.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에다가 메모하는 것보다 종이로 내가 펜으로 직접 써서 메모하는 걸 더 좋아함. 그리고 예전에도 약간 재민이 때도 손으로 편지 쓰는 거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친구들끼리 손으로 이제 편지지 골라가지고 손으로 편지 쓰는 거 좋아해서 편지 써서 친구한테 편지 보내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편지 쓰라 하면 귀찮아서 못 쓸 듯? 뭔가 좋지 않나요? 전 손글씨로 쓰는 게 뭔가 기분이가 좋더라고.
응. 선배한테 안 써봤어? 선배 언니 재밌는데. 응. 응. 근데 확실히 뭔가 최근에 막 일하거나 뭐 이런 방송 관련해서 뭐 업무하거나 할 때도 거의 펜을 들 일이 별로 없어서 펜을 들고 직접 글씨 쓸 일이 없어가지고 되게 디지털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 요즘. 쓰고 지울 때? 그게 좋은 건데. 내가 지우는 거 귀찮긴 한데 근데 그게 좋은 건데. 근데 지우기는 좀 귀찮아. 그래서 저 가끔 귀찮으면은 그냥 줄로 그어버려. 줄로 쫙쫙 그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종이 버림. 그 종이 버리고 다시 써. 그래서 가끔씩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종이 A4 용지 이렇게 딱 가져다가 A4 용지에다가 막 한자 쓰거든요? A4 용지에다가 막 한자 띄워놓고 한자 따라 쓰기 같은 거 하는데 요즘도 이제 가끔 가족들이 보면은 서예하는 할아버지 같다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서예하는 할배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 동생이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뭔가 손으로 쓰는 거 재밌어. 그래서 손으로 일본어 쓰거나 손으로 한자 쓰거나 이런 거 좀 많이 해. 난나사마요? 난나사마가 왜 나온 거지? 아, 클립에서. 예, 그런 불상사가 있긴 했죠. 그런 슬픈 일이 있긴 했어.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 그때 벌칙 같은 걸로 부르려고 이제 호다닥 외우고 부른 거라 지금은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병나망로? 저거 들어봤어. 이게 뭔진 잘 모르지만 병나망로, 명일방주 이런 건 들어봤다 해요. 아, 난나사마리 미친다고? 유부녀셔? 유부녀셔? 난나사마리 왜 그렇게 미치는데? 난나사마가 서방님이란 뜻이잖아. 그렇구나. 맞아, 그건 대충 알고 있어요. 그 배 막 그런 거 모의화한 게 그거라고 듣긴 했지. 그래서 처음에 그거 듣고 나서는 진짜 별의 별거를 다 모의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좀 신기했어. 그래도 막 우마무스메 같이 말 같은 거 모의하는 건 그래도 생물이니까 어느 정도 기리기리하게 오케이다 했는데 이제 뭐 하다가 뭐 항공모함, 배 이런 것도 하는 거 보면은 인간의 상상은 대단해 하고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 뭔진 잘 모르지만 그런 게임 은근 있는 것 같아. 모의화 게임 같은 거. 한정한 6명으로
그렇구나. 쉽지 않네. 이거 무생물이 뭐해야 하는 거는 아직 쉽지 않아. 난 그렇게까지는 과몰입은 거기까진 안 되는 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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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상상했는데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응. 근데 요즘 좀 간단하게 뭔가 분재처럼 돌릴 수 있는 게임을 좀 찾아보는데 쉽지 않더라고. 최근에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인가? 그거 엄청 시끄럽던데요, 그 게임. 처음엔 그거 나왔다 해가지고 저 게임이 드디어 나왔구나 했는데 나오고 나서 이슈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엄청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신작이어서 인기가 많은 걸까? 하고 검색해봤는데 이게 논란이 진짜 엄청나게 많다예요. 이게 아니 신작 게임이 이렇게 논란이 엄청나게 이 정도로 많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나는 이렇게 스토브 딱 들어가니까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이렇게 뜨길래 이거 나왔구나 하고 눌러서 후기 어떤지? 아빠가 왔다 갔어. 아빠가 골드키를 주고 갔어. 스텔라소라도 나왔고. 야,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논란 본 거는 일러스트가 AI로 만든 거다? 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텔라소라? 근데 스텔라가 하늘이란 뜻은 아니잖아. 스텔라는 별이라는 뜻 아니에요? 스텔라. 응. 맞아, 라틴어로 별이라고 알고 있어, 스텔라는. 응. 일본어로 하늘. 뭐 혼종일 수 있긴 하지. 근데 스텔라소라. BM이 얘기 많았던 것 같아.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요즘은 게임들이 BM을 잘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다 모바일? PC랑 모바일 둘 다 되는 그런 게임들만 나오는 것 같아. 이번에 나오는 아이온2도 그렇고 근데 크로스 플랫폼으로 내놓고서 이제 전투를 하거나 뭔가 그래픽적으로 폰으로 돌리기 좀 애매한 뉴스를 하나씩 같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컴퓨터로 돌려야 되는 것 같아. 호시조라는 뭔가 글자가 안 이뻐.
그래서 뭔가 크로스 플랫폼 게임 나오면은 약간 일수같이 뭔가 이제 매일 충전되는 거를 이제 소모하는 그런 일속 같은 거 할 때는 자동으로 돌려놓고 뭔가를 잡아야 되거나 그러면은 결국 컴퓨터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뭐 해볼까? 하고 어제 고민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차라리 명조를 해볼까 하고 있었죠 어제. 원래 명조랑 젠 존재 약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가 막상 게임을 시작하면은 너무 오래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느라 내가 일이나 이런 거를 소홀히 하거나 잘 안 할까봐 그럴까봐 지금 못 건들고 있었거든. 근데 어제 문득 그래도 뭔가 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어서 일단 30분? 근데 너무 짧으면은 전 너무 짧으면 접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너무 그냥 딸깍으로 잠깐 켜고 끄니까 안 들어가게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켜놓는 시간이 조금 있어야 좀 하는 느낌? 웨이팅 뭔지 몰라. 들어보긴 했는데 그건 안 하지 않을까나. 맞아, 워러버 탱크인 건 아는데 뭐 하는 게임인진 잘 몰라. 약간 뭐 탱크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탱크. 자콘! 그러고 보니 아닌가? 자콘? 자콘? 긴다마? 맞아, 그 콜라보 했다고 보긴 했어. 그게 자콘이 그거 아니에요? 마작 맞죠? 예전에 방송하기 전에 제가 방송만 보고 다녔을 때 본 적 있어. 보면서 캐릭터가 되게 귀엽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 애니? 맞아, 애니 같은 것도 나왔다고. 콜라보 애니 나왔다고 그것도 본 거 같은데. 다들 긴타마를 재밌게 봤나 보구나. 긴타마 근데 뭔가 긴타마 은혼이라고 말하면은 뭔가 조금 괜찮은데 이게 긴타마라고 말하면은 좀 말하면서도 발음 조심해야지. 발음이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하면서 이제 긴장하면서 말하게 되는 이제 단어다 보니까 그냥 은혼이라고 말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달까? 잘못 발음하면은 금구슬이 되어버리니까요. 정말 곤란하다 해요. 발음을 조심해야 해. 근데 은혼의 다마는 다마시의 다마니까 다이저브잖아이까나. 다마시노 다마. 구슬이 다마가 아니잖아. 심파치는 근데 뭔가
그 주인공 3인방 중에서 가장 정이 안 가. 뭔가 마음속 순위에서 굉장히 후순위야. 차라리 신파치 누나인 타이 씨가 조금 더 정감이 가는 느낌? 스토미 담당의 안경. 사실 정체성이 안경이긴 하지. 근데 뭔가 묘하게 캐릭터 디자인이 이제 딱 보면 신파치 같다 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거든. 근데 뭔가 그렇게 캐디 자체가 매력적인 느낌은 아니어서 완전 지미한 느낌이어가지고 좀 뭔가 애정캐가 되긴 힘들어.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한 이제 흑발 그냥 머리 스타일도 평범하고 안경 쓰고 인상도 평범하니까 뭔가 눈길이 안 가. 그러려고 만든 거긴 하지. 거기 튀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 은호는 튀는 애들이 너무 많아. 비주얼부터가. 그래서지 않을까? 근데 뭐니뭐니 해도 신파치, 그래서 신파치 관련해서 뭔가 에피소드면 전 좀 재미없어 했어요. 신파치 중심으로 나오는 스토리는 흥미가 없어서 그런 거는 그냥 대충 켜놓고 딴짓하고 막 그랬거든. 뭔가 분명히 이게 약간 멋있을 법도 한데 아무리 봐도 멋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신바지 나오는 건 별로 재미없어 있어. 성우진 오히려 좀 예전에는 성우진이 막 어마어마했던 그런, 그러니까 오랫동안 활동한 어마어마한 이런 성우진도 많았는데 요즘은 막 신작 막 나오는 거 이제 성우진 보면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는 경우 은근 좀 있더라고요. 그냥 성우풀이 넓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 캐릭터 누가 연기한 거야? 하고 찾아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완전 신인 3년차. 근데 성우로 3년차면은 신인 아니야? 왜냐면 성우계는 막 20년, 30년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빽빽한데 10년도 안 됐으면은 신인이지. 10년? 아니 막 길게 짧게 잡아야 한 5-6년? 그 정도도 신인이라 생각해요. 아니 제가 요즘 막 성우 관련해서 막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막 찾았거든? 유튜브로 좀 검색하고 그랬는데 이게 유튜브가 이제 고약한 게 난 분명히 이 성우들이 연기한 캐릭터? 등장인물? 이런 거를 보려고 보는 건데 갑자기 알고리즘이 의문의 버추얼들을 같이 엮어줘요. 아니 이게 그래서 뭐지? 내 알고리즘에 왜 나오시지? 하고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이제 하고 딱 들으니까 알맹이가 성우님이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번씩 누르다 보니까 이제 또 성우분들이 하는 버추얼은 또 다른 성우분들이 버추얼을 하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빨간색이 갑자기 부악 들어오는 거야. 이분도 버추얼이야? 아니 수상하게 이제 또 이 버추얼들이 모여있는데 수상하게 발음들이 엄청 좋고
엄청나게 발음이 좋고 엄청나게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래서 오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 하면서 이제 뭐 듣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거 알고리즘 타고 들으니까 한 3시간 사라지더라고요. 아, 키즈나이 옛날에는 좀 그치? 옛날에는 성우, 그러니까 알맹이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약간 성우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죠. 1대 키즈나이, 2대 머지기, 뭐 세아 스토리도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지. 예전에는 그리고 이런 실황보다는 다 녹화해가지고 올리는 게 처음에는 많았잖아요. 이제 게임 실황으로 막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녹화를 해서 그걸 편집을 해서 올리는 식으로 했던 거잖아. 태초에 그런 머츠워이 쪽은. 이게 어떻게 코로나 때랑 이제 잘 맞물리면서 이런 실황 버추얼 방송들이 이제 관심이 좀 더 받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지만 성우예요. 그런가? 하긴 그걸 세트로 보통 좋아하니까 아 이런 비주얼에 이런 목소리와 이런 말투를 가진 이 녀석이 좋아 라고 보통 사람들은 다 세팅을 하고 좋아하니까 알맹이는 겉모습은 똑같은데 알맹이가 달라요. 누구세요? 이렇게 되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 이게 너무 갭이 좀 있다 하면은 당장에 여러분들도 내무가 갑자기 이제 막 제 여동생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아 야구 보고 싶다 아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은 이제 막 누구세요? 누구신데 내무의 몸을 차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세요? 막 이러지 않을까? 그런 서사하면 인정이라고. 그런가? 뭐 일회성이면은 괜찮긴 하지만 만약에 영원히 바뀐다고 하면은 또 다를걸요 느낌이? 이벤트 느낌이 아니라 오늘부터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 녀석은 그만뒀거든요. 이러면 이제 뭐지?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 오만데 계속됨. 그러니까 이제 막 데뷔하고 졸업하는 사람들도 같이 모델이 껍데기랑 나의 육신과 같이 이제 순장이 같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 가끔 껍데기를 육체를 파시는 분들 있잖아. 나 예전에 이제 매주 맡기냐고 막 찾아봤는데 최근에도 그 커버곡 같은 거 때문에 일러스트 의뢰하려고 의뢰 게시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글 썼거든요. 글 쓰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의뢰에 써놓은 거를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거 보는데 진짜 껍데기를 팔거나 껍데기만 구하는 사람들 은근 있어. 그래서 막 이게 아예 미개봉 상태의 껍데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로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 거를 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제 그게 영혼이 한번 담겼던 신체면은 좀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새삥 몸뚱이 찾아요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은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
기업세 망해서. 아니 기업세는 어쨌든 망하면은 이미 적자잖아. 이미 적자니까 그걸로 어떻게 좀 회수를 하고자 파는 거 아닐까? 어차피 이거 못 쓸 것 같고 하니까. 응. 오늘 나도 피곤해. 오늘 잠이 너무 이상하게 자서. 근데 어제도 잠을 이상하게 자고 요즘 잠을 좀 편히 못 자는 것 같긴 한데. 좀 피곤하긴 하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 재채기가 좀 많이 나와서 오늘. 재채기를 벌써 한 4번 한 것 같은데. 요즘 진짜 감기 걸릴 것 같아. 일교차가 말이 안 돼서 감기 걸릴 것 같은. 미치겠다. 6시요? 아침이요? 아침 6시요? 에? 어떻게 깨어있는 거야? 에? 재채기를 하면 문제가 코가 막혀. 재채기 하면은 이따가 노래 불러야 되는데 코가 막히면 어떡해. 코맹맹이 소리. 아니 콧물이 나진 않거든? 근데 뭔가 코가 약간 막히게 되는 그런 거? 코 막혀도 잘 바라는 티? 그냥 발성을 코 쪽으로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어쨌든 비음이 좀 있는 발성이어가지고 말할 때도 그런데 노래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비음이 섞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본어 노래를 많이 불러서 언어 특성상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게 좀 있는데 근데 코가 막히면은 저는 약간 크리티컬한 편이야. 감기 걸렸나? 그런 소리 많이 하긴 하지. 재채기 연속으로 하면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야. 오히려 완전 쌩쌩 추운 겨울보다 지금 이 정도쯤 됐을 때가 딱 몸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라 이때가 감기 걸리기가 좋다는 거임. 자, 요즘 말할 때 목에다가 손 대고 말하거든요. 원래 말할 때 목이 말을 하잖아? 목이 진동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목으로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성대를 그냥 열어놓고 말하니까 목이 진동을 잘 안 해가지고 요즘은 이 목으로 얘기하는 거를 터득을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손을 대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좀 다른가요? 똑같나? 나 좀 지금 최대한 성대를 붙여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이렇게 하는 거랑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막기라는 거임.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거는 이상하다는 거야. 필살기는 아니고 목을 제가 노래 배울 때도 성대를 너무 붙이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발성할 때 힘이 안 나와서 그래서 노래할 때 힘을 좀 파워를 좀 더 실으려면은 성대도 붙여야 되고 평소보다 성대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래더라 호흡도 좀 많이 뱉어야지 힘이 나온다 해가지고 요즘 그거 연습하거든. 로테이션 내무라고.
아, 그래? 아니, 어쩔 수 없이 약간 텐션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나? 근데 제가 가끔 제 다시 보기 보는데, 제가 초반에 약간 로우 텐션처럼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할 때는 좀 제 기준에서는 듣기 편하거든요. 이게 말하는 거리 듣기 편한데 이게 좀 이제 하이 텐션이 되거나 좀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점점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높아지면은 저는 듣기 좀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거든. 채널 포인트요? 그게 뭐임? 그런 거 치지직이 없지 않아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생긴다 뭐다 이런 말 있긴 한데 모르겠어. 생기면은 스위치 때처럼 뭔가 생긴다 해서 스위치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파워랭킹은 있는데 이게 약간 채널 포인트 같은 거잖아요? 스위치로 따지면? 약간 그거 아니야? 통나무 들어 방송 통나무 들어 채팅 쳐서 통나무 들어 방송 오래 보는 통나무 들어 이런 거 아닐까? 근데 너무 웃기긴 해 이름이. 이게 통나무 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런 거 아닐까? 물에 젖은 나무가 되어버려. 물에 젖은 무거운 통나무가 내무라는 거임. 그냥 진짜 그거 같은데. 통나무 되다의 통나무 같은데. 약간 그 캐리하는 사람을 보고 통나무 든다라고 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사람이 적은 방송만 그런 건 아니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엄청나게 있는 명칭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만큼 방송을 오래 본 사람이라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좀 오히려 저런 명칭이니까 귀여운데? 오히려 그냥 채널 포인트 이랬으면은 노잼인데 약간 동나무 이러니까 좀 귀여운데? 이런 느낌인데? 그냥 그래서 저거 랭킹 가끔 보면은 이제 이 별로 이제 채팅하거나 이런 데서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이름은 있네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 그래서 이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파워 랭킹에 들어오신 거지? 놀랄 때가 좀 있어요 가끔. 뭐야 그냥 듣는 사람인가 저분은 하고. 내놓는 깃털이라 날아간다고요? 제가예요? 옛날에 그런 상상은 해본 적 있지. 뭔가 바람이 엄청 부는 날에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은 하늘에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봤는데 안 날아지더라고. 그냥 우산만 뒤집히더라고요.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상상하지 않아? 난 해봤는데 와 태풍 오면은 내가 우산 들고 걸어다니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가 하늘을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런 상상이 있었는데. 월드 채팅이요. 월드 채팅 같은 게 있겠냐고요. 그럼 리스폰도 하겠지. 네모처럼 샤이한 시청자. 근데 네모는 샤이 시청자라기보다는 샤이 시청자? 아니 나 부끄러운 건 아니야. 부끄럽거나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채팅을 안 치는 시청자는 아니고 굳이 칠 말이 없어서 아니 나는 이제 막 보통은 이제 채팅을 쳐주시는 분들은 이제 뭐지 뭔가 교감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보통. 이제 저는 오늘 이거 했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어땠어요? 이런 식의 약간 티키타카 대화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저는 딱히 교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예능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켜놓기만 해서 사실 채팅을 친다는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치는 거야. 내가 왜? 내가 왜? 어차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채팅 쳐가지고 알아서 흘러가는데 궁금한 것도 없고 그냥 보지 뭐 하고 봐가지고 전 채팅을 안 치는 거라. 맞아. 네. 그냥 성격인 것 같아. 사실 친구들 카톡도 하루 지나고 답장하고 이러는데 제가 채팅을 치겠냐예요. 가끔 이제 뭐 놀리는 것 같다 할 때는 그냥 가끔 크크크크크크크 정도는 하지. 아니면은 이모티콘 정도는 쳐. 이모티콘 이런 거 정도는 쳐요. 근데 나머지는 채팅 안 치는 것 같아. 응. 맞아, 저렇게 흔드는 건 치는데. 물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코마리 네모로 발견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야. 나는 이제 방송 끝나면은 치지직에 제 방송 계정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뭐 이렇게 춤추는 이모티콘을 발견해도 지금이 저를 발견하는 경우는 아마 없지 않나. 의문을 모르는 막 이상한 랜덤 닉네임 이런 거일 거라 아마. 그래서 가끔 이제 나는 막 채팅을 많이 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가끔 제 방에 와가지고 채팅 쳐주시는 분들 보면은 좀 처음에는 신기했거든요. 와, 되게 막 엄청 활동적이신 분들인가봐. 완전 신기하다 이랬는데 이게 나중 돼서는 이분들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은 나는 무슨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니까 까마득한 거야. 그래서 덕분에 제가 아무 소리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감사함을 가지게 됐다니까. 맞아. 그래서 저 초반에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닌데 어쩌다가 어떤 날은 유독 이제 보고 있는 쿠미들이 조용할 때가 있어.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마침 그거지. 이제 저처럼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사람들만 있던 거야 마침. 이제 그럴 때는 약간 좀 숨이 막힌다 할 때가 있긴 해요. 그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못 망했다 할 때가 있긴 한데 아침이라서 뭐 그것도 상정해 놓고 하고 있긴 해. 그래서 뭐 그럴 때는 그냥 채팅창 안 보고 제가 벽 보면서 벽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처음엔 걱정했거든. 나 말을 아무도 안 걸어줘서 말을 못해가지고 진짜 한 30분 동안 무음 상태고 이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그냥 벽 보고 말하는 것도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응. 저요? 잘 따라했다고요? 방에서 얘기하는 거. 아, 현타가 와? 왜? 아, 벽이랑 무슨 대화? 그냥 혼잣말 하는 거지? 그냥 맞아. 어제 내가 이거를 했는데 아니, 마침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이게 지 하고 생각했다가 아, 내가 어제 이걸 했었는데 이러면서 하거나 아니면 근데 요즘엔 이런 게 막 유행을 하더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해봤는데 요즘 유명한가? 이러면서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천성이라고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벽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채팅을 많이 쳐줘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얘기하는 게 텐션 자체는 더 그게 낫긴 하지. 아무래도 이게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서 이게 흐름이 딱 끊길 때가 있어. 이게 딱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고 이 얘기가 끝나가지고 이러면서 눈치 보게 될 때가 있어. 아,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내 턴이 내 얘기가 끝났는데 어떡하지? 지금도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는 또 화제거리 또 찾아야 돼. 뭐가 있지? 하면서 이제 두뇌 풀가동이 되는 거임. 인형이랑 대화의 무기. 그래서 이제 어지간해서 혼자 이제 소리내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저챗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게임하면서 때리지 말라고! 이러면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그냥 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포게임이요? 절대 안 해. 그런 건 없어. 나 공포게임 한 날마다 다시 보기 공포게임 한 날? 다시 보기를 내가 다시 확인할 때 귀가 너무 아파. 아니 다시 보기를 못 보겠어. 내가 공포게임을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분명히 내가 놀랐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보기 보면서 또 놀라. 그래서 다시 보기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같이 합창해요. 비명 합창하. 이제 화면 안에 있는 네모랑 그걸 보고 있는 내가 같이 비명을 같이 지른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복귀할 때 좋지 않아요. 공포게임은. 저챗이요? 힘든가? 사실 힘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챗보다는 게임을 하는 게 좀 더 편한 건 있죠. 아무래도 그냥 혼자서 계속 중얼거릴 수도 있고 혼자 막 게임하면서 게임 안에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편한 건 있는데 저챗이 뭐 특별히 더 힘들다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난 아직까지 뭐 내가 방에서 혼자서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나는 그런 뭐 아까 말했듯이 현타 온다 했나? 그런 감정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냥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다? 나는 생각을 해. 그냥 뭐 누군가는 듣겠지 아님 말고 하는 느낌이라 뭐 그런 거는 없던 것 같아. 아직까지
귀끝이 검은 거예요. 사실 귀끝이 검은 거는 마마가 이렇게 날 태어나게 해줘서 까만 거고, 제가 귀끝이 까매지고 싶다고 말한 건 아니야. 어떤 쇼츠 영상에서 공포게임 허접을 봤다고? 그게 누구지? 뭘로?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내가 맡긴 일러스트 나오겠다. 그래서 그거랑 녹음해놨던 거랑 해가지고 내일 쇼츠로 영상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쇼츠 영상 중에서 제가 공포게임 하는 영상은 못 봐. 나는 그거 솔직히 올려놓고서 좀 후회했거든요. 이거 왜 올렸을까? 내릴까? 이거 왜 올렸을까? 내릴까? 괜히 올린 것 같은데? 내릴까? 했거든요. 왜냐면 듣기가 너무 필요한 거야. 내가 들었을 때. 입을 넣어요. 얼마 전에 러브쌤 할 때도 이불 덮었는걸. 사실 이불을 덮어도 무섭긴 해. 쇼츠요? 그쵸, 저 쇼츠. 제가 롱폼이 올라간 게 한 5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60 몇 개가 쇼츠야. 나머지 60 몇 개가 쇼츠야. 내가 방송한 지 7월부터 했으니까 한 3달 반 정도 됐는데 3달 반 동안 쇼츠 60개를 올렸다는 거임. 진짜 많이 올렸죠. 뭔가. 근데 제가 많이 올리면서도 보는데 쇼츠가 제가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롱폼도 조만간 올라갈 거긴 한데 롱폼은 어쩔 수가 없이 전 오래 걸려요. 저는 외주 인원을 구해서 그 생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엄청 오래 걸려.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난 깨달았어. 노래 커버를 올리는 것만큼 조회수를 쭈압하는 게 없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래서 노래 커버를 그래도 꾸준히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게 쇼츠는 답이 없어. 쇼츠만 올려서는 제가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쇼츠만 해서 수익 창출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뻥튀기 조회수 말고 유효 조회수가 300만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공개한 쇼츠 조회수를 다 합쳐서 300만이 돼야 되는데 제가 60 몇 개를 올렸잖아. 60개 정도를 올렸는데 아직 2만이에요. 아직 2만이어가지고 이거는 쇼츠만 해선 답이 없다. 이거 뭐냐면 지금 60개 올려서 2만인데 300만까지 하려면은 몇 개 올려야 되는 거지 하면서 세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쇼츠는 약간 그래서 좀 그런 거지. 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걸 보면서 이제 내가 그래도 막 생각했던 건데 내가 듣고 싶었던 노랜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도 이걸로만 가져가기에는 지금 나의 체급에는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롱폼 기준이 만만한 것도 아니긴 해. 롱폼도
유효 시청 시간이 3000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래도 제가 얼마 안 올렸는데? 얼마 몇 개 안 올렸는데 유효 시청 시간이 100시간이 넘었단 말이야? 응? 그러면은 300만에 지금 60개 올려서 2만인 것보다 5개 올렸는데 3000 중에서 100시간이 되는 게 더 비율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롱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도 쉽지 않아. 근데 편집점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또 방송을 어쨌든 저는 자체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따오기도 힘들고 어떤 부분은 올려야 되지 싶은 것도 솔직히 생각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막 같이 뭐 편집자를 고용해가지고 이게 좋겠는데 하면서 막 뚝딱뚝딱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전 썸네일도 따로 외주 맡겨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생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AI 편집 안 해주고 AI를 편집해줘! 제가 영상 이렇게 딱 하나 넣으면은 이 중에서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서 그 소스만 쫙 뽑아가지고 그걸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달란 말이야. 네? 저는 사실 약간 제 조회 시간에서 약간 덕을 본 게 아마 노래 체리팝 올려놓은 게 아마 이게 좀 날먹이 됐어. 이게 좀 조회수가 4000이 넘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이게 좀 시청 시간이 좀 날먹이 되지 않았나. 편집자는 뭐 생방송을 보거나 그런 식이지 않을까요? 진짜 방송 시간 진짜 기신 분들은 생방송을 시청하고 기본적으로 막 편집자 구하시는 그런 이제 다른 스트리머분들 보니까 거의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일단 기준이더라고. 일단 제 방송을 보시는 분? 그리고 막 뭐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몇 시간 동안 보면서 편집점 찾는 거 아닐까? 그러지 않을까나? 난 편집자 생활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길이 넣기 길이 넣기도 잘 모르겠네. 생방송을 뜯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생방송을 계속 보고 있던 사람이면 이 부분은 좀 오모시로이한데 이거 한번 올려볼까 하고 약간 거기를 이제 방송 분량을 찾아가지고 해서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잘 모르겠어. 나는 애초에 방송 켤 때 녹화도 같이 하니까 내 녹화본을 보면서 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냥 완전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거를 따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따로 녹화를 그런 정성까지 한다고? 쉽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롱폼 오래 걸려. 사실 편집하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그냥 대충 자막만 달고 이렇게 슉슉 하면은 진짜 한 1시간? 뭐 1시간도 안 걸릴 수 있지. 그냥 컷만 이제 다 모아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좀 효과도 넣어야 되고 이제 화면 이런 뭐 트랜지션도 넣어야 되고 뭐 자막 효과를 넣는다든지 자막도 이제 제대로 이 흐름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엄청 몇 분 안 되는 영상인데 엄청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근데 제 롱폼도 8분, 4분 이 정도잖아? 8분, 5분?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도 이제 키리누키가 아니니까 어쨌든 저는 키리누커로 이제 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래도 정돈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오래 걸려. 그 몇 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그래서 저 처음에 이제 그 프리미어랑 이제 에펙,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거 처음에 이제 해보고 싶다 해서 했을 때도 저 한 3분? 4분? 이 정도 영상 만드는데 저 며칠씩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다가 이 효과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뭔가 속도가 조금 애매한데? 근데 좀 더 이제 만져가지고 해야겠어 하는 거 계속 만지다 보면은 한 뭐 5, 6일? 진짜 일주일은 금방 가. 그 몇 분짜리 만드는데. 근데 저는 에펙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프리미엄은 솔직히 완전 영상 편집? 뭐 브이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 이제 하기가 좀 좋고, 에펙은 이제 뭐 트랜지션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자막 효과? 근데 뭐 광고? 약간 광고 같이 그런 효과 나는 거 있잖아? 뭐 글씨 효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만들 때 에펙이 좋거든? 근데 난 그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해서 좀 타이포그래피 쪽을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 에펙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제가 에펙이랑 프리미어를 다룰 줄 안다는 걸 이제 아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건 이제 외주 맡기기 싫다고 다른 부서에 말하기 싫다고 짬 처리를 종종 하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때마다 했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일할 때마다. 그래서 저 집에 오면은 제 컴퓨터 켜놓고 에펙 이제 만지는데 에펙 그 조그만한 거 이제 처음에 이제 인트로로 그 타이포그래피 효과처럼 하는데 그거 하는데도 한 5시간 녹았어. 이거 속도가 이게 처음에 나오는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좀 더 스프링처럼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은 5시간은 녹는다. 네. 근데 저 키리노커 안 쓰죠? 편집자를 본업으로 삼는 사람이라 해도 사실 에펙보다는 프리미어가 좀 주잖아. 에펙은 이 효과를 넣으려고 쓰는 거고 그런 느낌이지만 에펙? 모르겠네. 뭐 몇만 원에 근데 저는 에펙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전 타이포그래피 좋아해요. 타이포그래피. 가끔 이제 심심할 때마다 했던 게 일단 노래를 하나 선정한 다음에 그 노래가 이제 좀 가사가 좀 직관적이거나 좀 이렇게 상상으로 이런 거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게 떠오르는 그런 가사들로 되어 있는 이제 아니면 리듬이 좀 빨라가지고 좀 다이나믹하거나 그런 노래를 고른 다음에 그걸로 이제 타이포그래피 만들어보고 막 그런 거 있었어. 집에서 심심할 때. 그래서 이번에 막 그 쇼미더머니 뭐 고등래퍼 이런 데 나온 노래들이 좀 박자가 좀 이제 너무 느리지 않고 괜찮아가지고 그런 노래들 타이포그래피하고 그랬죠. 재미있었어. 비싸라고 어도비가 근데 약간 구독? 그런 느낌이라 그렇게 하지. 그리고 문제는 에펙은 용량이 진짜 커요. 진짜 컴퓨터에 그 용량이 구비를 해둬야 함. 용량이 진짜 큼. 그냥 어도비 특인 것 같아. 근데 보통 주변에서 친구들 보면은 영상 편집은 그냥 프리미어까지 쓰는 애들 별로 없고 제 주변은 그냥 다 파이널 컷?
그냥 파이널 컷 많이 쓰는 것 같아. 그 애플 쪽에 있는 그 완전 좀 간단하게 좀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그런 건데 근데 좀 비싸긴 하거든요. 이거 많이 쓰더라. 근데 에펙은 진짜 레이어가 좀 에바긴 한데 근데 나는 레이어가 있어서 더 재밌던데 그 위에 이렇게 씌울 수 있고 막 해가지고. 근데 주변에 다 바꿨어. 제 친구들 애플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보통은 다 제 주변 친구들은 맥까지는 잘 안 써도 일단 아이패드는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패드는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난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이걸로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디자인하는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맥 써가지고 그걸로 하더라고요. 근데 난 팝컷은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프리미엄 맥 맞아 맥. 근데 어쨌든 그 운영 체계가 다르잖아. 이런 윈도우즈랑 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냥 맥을 쓰면서 따로 맥에 관해서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윈도우를 쓰는 것 같아. 저는 그 전에 일할 때 약간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을 했다 보니까 맥에서는 다른 걸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난 집에 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맥 전용 자리에서 저 맥 쓸래요 해가지고 맥으로 이제 해서 따로 배우면 집에서 뭔가 내가 혹시나 검수하거나 확인할 때 할 수가 없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 윈도우만 써봤는데 맥 작업용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보컬 트레이닝 받으러 갈 때도 보컬 그 선생님이 맥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 이제 녹음 프로그램 같은 거 켜서 그걸 이제 MR 켜놓은 다음에 레몬님 불러보세요 하고 저한테 노래방 마이크 이게 주시고 헤드셋 주시고 그러고 제가 그거 MR 들으면서 이제 불러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녹음하고 녹음한 거면 들어볼까요? 하고 딸깍하면 제가 부른 거 막 흘러나와. 겁니 못 불렸네 하면은 여기서는 여기가 이렇죠? 다시 불러볼까요? 하고 막 하거든. 그래서 가만히 이 녹음 프로그램은 뭘까? 하고 보고 있는데 이게 그거더라고. 애플용? 맥용? 아이패드용? 그런 어플이더라고요. 쓰시는 게 로직 프로인가? 로직 프로인가 그거 쓰시는데 뭔가 깔끔해서 나도 써보고 싶다 하고 봤는데 맥이나 아이패드를 써야 합니다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맥을 쓴다는 전제 하인 것 같아서 나는 못 쓰겠다 하고 그래서 로직 프로는 어쨌든 언젠가 혹시 모르잖아. 내가 맥을 쓰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로직 프로를 검색했는데 로직 프로를 쓰는 아티스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엄청 많은 거야. 진짜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냥 로직 프로를 그 DAU 소프트웨어로 쓰는 그런 음악가들이 진짜 많아서 이게 그 정도인가? 하고 약간 좀 솔깃했달까? 근데 보니까 일단 맥을 써야 되는 것도 있는데 맥을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랄까 가격이 30만 원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꼭 맥을 준비해서 그때 사야겠다 하고 포기했어. 이게 비싸구나 하고. 근데 좀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아이폰, 맥 이런 쪽 어플을 좋아하는 느낌이 그냥 좀 UI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그냥 뭐 지저분한 거 없이 그냥 좀 깔끔하게 돼 있어서 좀 좋아해. 저 애플 감성이라. 맞아요. 저 안드로이드 안 쓴 지 개오래됨. 저 안드로이드 안 쓴 지 한 8년? 9년은 된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한지 좀 오래됐어. 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니 요즘은 애플이 옛날 감성은 아니긴 한데 저는 막 이게 딱 켰는데 이게 뭔가 깔끔하지 않고 막 잡다한 게 막 많이 깔려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갤럭시나 이런 데도 요즘은 덜하긴 한데 진짜 이제 스마트폰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안드로이드 어플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고 일단 안드로이드 그 아이콘들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못생겼어. 이거 잘 뭐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폴더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홈 화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서 탈주했거든. 이제 그러고서 처음에 이제 애플 쓰는데 오 깔끔한데 이거거든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아이클라우드로 그 핸드폰 바꿀 때마다 이게 이렇게 슥 하고 옮기는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계속 아이폰을 쓰게 되더라고요. 주먹고구시를 붙여 쓰는 게 난 싫어. 난 그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뒷골목같이 그런 느낌이 싫어요. 깨끗한 게 좋아. 무질서 쓰기 질서? 그런 거 절대 있을 수 없어. 막 보통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제 컴퓨터 정리하거나 할 때도 무조건 다 분류해놔요. 무조건 다 분류해서 이거는 내가 방송할 때 쓰는 것들 이러면서 분류해놓고 이거는 노래, 음악 관련해서 넣어놓는 것들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해놔서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의야 나는. 그래서 그냥 정리하기 싫어서 정리 안 하는 거잖아. 약간 이래버리는 편이라. 근데 제 여동생은 약간 잘한 편이거든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는다 하는 편이어서 진짜 막 방에 갈 때마다 진짜 막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가거든. 더러워 죽겠다. 지저분해 죽겠어. 뭐야 이거 왜 여기다 꺼내놓고 이거 꽂아놓으면 되잖아. 막 맨날 그러는데 이제 아니 그거 언니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 어디다가 치워놓고 할 때마다 못 찾는다고. 이게 내가 그래도 항상 놓는 자리가 있는데 언니 때문에 그 얘네가 있던 자리에 규칙이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물건을 못 찾는다는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러운데 물건을 어떻게 찾아 그런 느낌이랑 항상 정리해놓거든. 결벽까지는 아닌데 근데 정돈되지 않은 걸 안 좋아해. 정돈이 되고 일단 깔끔하고 일단 뭐랄까 규칙이 좀 있는 게 좋아해요. 약간 뭔가 규칙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좋다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예전에는 막 그런 거에 꽂혔어. 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숫자가 뭘까?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약간 좀 아름답지 않으면 안 돼. 약간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막 가장 아름다운 숫자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그래 황금비 1. 아직도 기억하네. 1.618인가? 황금비의 숫자 1.618 이게 가장 아름다운 숫자구나 하고 이제 그런 거 막 외우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뭔가 저는 이게 딱 개수 같은 것도 딱 예쁘게 안 떨어지면 좀 약간 좀 마음이 심란해. 그래서 먹다가 그만 먹어야지 하고 딱 봤는데 내가 먹고 난 후에 이 남은 개수들이 뭔가 배치가 아름답지 않잖아? 그러면은 그냥 하나를 그냥 누구한테 줘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빨리 먹어서 치워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남동생이 가끔 볼 때마다 저것도 병이라고 그러던데 저것도 병이야. 저 대칭병 같은 거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언니도 약간 비중이야. 비중이라 그러면은 정말 즐거웠을 것 같아. 가끔 이제 부모님도 그랬거든. 무슨 귀족집 따님처럼 군다고. 그래서 네가 무슨 양반인 줄 알아 막 이랬는데 이제 엄마가 그랬는데 아빠가 가만히 듣다가 우리 집안 양반 맞아 막 이래서 엄마가 진짜 너는 진짜 아빠를 똑 닮았구나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 근데 이게 뭔가 아빠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 아빠가 약간 저희 아버지가 그런 쪽 일을 하셨거든요. 좀 그 건축 관련해서 이제 설계도 짜고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막 보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 아유 그냥 선영님이 코미 이게 원래 감사합니다. 너 내 꼴이 된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DNA가 타고난 게 아닐까? 그래서 아빠도 가끔씩 보면은 그 약간 조금씩 삐져나온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그리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치우다가 조금씩 삐져나오잖아. 그런 걸 못 참아. 무조건 이제 막 할 때도 이제 예쁘게 각 잡혀서 이제 돼야 되고. 약간 한 번은 제가 숙제로 이제 초등학교 숙제로 그림을 윗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색종이를 이렇게 쪼개서 모자이크를 만들어 오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 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나 이거 숙제 못하겠어 잘래 하고 이제 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는 사이에 아빠가 해주신 거야. 아빠가 해줬는데 진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고 이러니까 그 모자이크 그 색종이 조각도 겁내 크게 듬성듬성 막 쪼개가지고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다 새로 해줬는데 진짜 자잘하게 진짜 겁내 조그맣게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모자이크를 다 해준 거야. 그래서 나 그거 보고 처음에 깜짝 놀라서 우리 아빠는 약간 좀 이런 거 하는 거에 좀 변태 아닌가? 아니 진짜 엄청 자잘하게 해서 진짜 이게 모자이크 진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아빠가 해놓은 걸 손으로 뻗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조각이 잘 안 보여요. 조각조각 나 있는 게 잘 안 보임. 너무 촘촘하게 조그맣고 촘촘하게 해놔서 그냥 색칠한 걸로 보인다는 거임. 그래서 그때 좀 깜짝 놀랐어.
이 정도구나. 이 정도는 해야 모자이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 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영악해진 내면은 아빠 이 숙제 못하겠어 졸려 하면 이제 아빠가 도라에몽처럼 막 해놓고 그랬거든. 근데 계속 그러니까 아빠가 한 번은 자꾸 아빠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못 맡기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 숙제를 아빠가 여러 개를 해줬다 해요. 그래서 날먹을 좀 했지. 응. 한 번은 이제 무슨 실험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초파리를 잡아오세요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초파리를 잡아오라고. 근데 내가 초파리를 잡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적어가지고 그냥 파리만 적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파리를 잡아오래 해가지고 엄마가 파리를 잡아주셨거든요. 엄마가 파리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막 있다가 가끔 파리가 들어오잖아. 이제 일부러 이제 음식물을 일부러 좀 냅둬. 이제 뭐 음식물 껍데기라든지 이런 걸 일부러 냅둔 다음에 이제 파리가 오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손으로 갑자기 낚아채가지고 난 무슨 사냥하는 줄 알았어. 갑자기 엄마가 손을 움직이더니 손으로 낚아채서 그 아래로 내려쳐. 파리를 갑자기 던져.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파리가 그 충격 때문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컵 같은 데 이렇게 쓱 담아가지고 엄마가 줬거든요. 그래서 파리 잡았다 하고 가져갔는데 이게 초파리였던 거야. 그래서 저만 대왕 파리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왜 너는 초파리가 아니라 파리를 잡아왔니 해서 이거 파리는 안 되나요? 했더니 초파리로 실험해야 돼. 파리로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리 풀어줬거든. 근데 어렸을 땐 초파리랑 파리가 뭐가 다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방금 태어난 파리면은 저렇게 조그마한 파리인 거 아니야? 했는데 예 아니었던 거임. 맞아. 그때는 조그만한 새도 크면은 저렇게 커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게 있었지. 막 햄스터도 키우다 보면은 그냥 쥐처럼 커지는 거 아니야? 꼬리도 자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라 그땐 그랬다잉. 응.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냥 이제 어렸을 때만 가능한 그런 상상이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된다 생각해. 뭐야 얘기하다 보니까 나 벌써 2시간 정도 얘기했잖아. 오이 네모 오늘은 노래를 부르기로 한 날이라고? 오이 그러면 서서히 세팅을 해놔야겠군. 무늬도 가져와야 되고. 근데 재채기를 좀 많이 해서 코가 조금 막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괜찮겠죠? 잘 모르겠지만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